자, 이 라이브 서버는 그냥 동작하는 건 아니고 이 VS 코드의 확장 기능이에요. 확장 기능인데 여기 라이브 서버라고 검색을 하셔야 되고요. 결과적으로 아래쪽에 보이는 게 라이브 서버로 안 보이고 여기는 자, 다시 눌러보면 고 라이브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는데 안 나옵니다. 라이브 서버라고 검색을 하셔야 나온다는 거. 이름을 다르게 놓으니까 많이 헷갈려요. 자, 지금은 제가 버튼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나중에 버튼이 아니라 직접 타이핑해서 서버 구동하는 걸 바꿀 겁니다. 그게 더 명확하기 때문에. 자, 현재 상태에서 실행 버튼을 누르면 자, 포트 번호가 따로 뜨고요. 그 다음 웹페이지가 따로 구현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양쪽으로 띄워놓고 하십시오. 오른쪽은 조그맣게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자,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단에 메시지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저는 그냥 보지 말라고 귀찮아서 껐지만 해석을 좀 간단하게 해보자면 이 태그, 사실은 얘네들은 어떠한 명칭을 가진 태그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안에 내용을 써야 되는데 이 태그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HTML이라고 하는 것과 body라고 하는 것과 기타 등등등에 대한 태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라이브 서버 자체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습니다 라고 명령어가 들어가 있어요. 경고 뜨는 거 그냥 뭐야 몰라 닫지 마시고 읽어보세요 꼭. 자, 그러니 우리는 제대로 된 양식에 맞춰서 진행을 해줘야겠죠. 자, 진행을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넉넉하게 여러분 잘 볼 수 있게끔 크기를 키워서 쓰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하나의 웹은요, 하나의 웹은 자, 우리는 크게 HTML이라고 하는 문서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장단명도 HTML이죠. HTML이라는 문서로 작성을 하는데 이 아이는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 여기서 HTML 시작하고 여기서 끝납니다라고 언급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시작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고요. 끝나는 뜻으로 이렇게 슬러시 HTML이라고 언급합니다. 이 VS 코드의 장점이자 단점은 꺽쇠가루를 이렇게 딱 쓰는 순간 나머지가 반대로 딱 써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독이에요. 왜냐면 자동으로 써지니까 이 써야 된다는 인식이 자꾸 흐릿해져서 안 쓰시는 습관이 된 거죠. 쓰셔야 돼요, 무조건. 자, 썼으면 돌아가서 자, 줄바꿈. HTML이라고 하는 아이는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냥 눈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사람 어떻게 있어요? 머리가 있고 몸통 있잖아요. 그걸 통째로 눈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똑같이 우리는 머리, 헤드, 그리고 바디 두 개로 나눕니다. 자, 이 아이는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렇게 줄 처리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는 불필요한 띄어쓰기도 없이 한 줄로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쓰면 하나도 못 알아보죠. 당장에 몇 개 안 되니까 가능하겠지만 이게 몇만 개의 글자라고 생각하면 못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줄바꿈하게 되어 있고요. 겸사 보시는 바와 같이 이 HTML이라는 곳 내부에 이렇게 들어가는 코드다라고 해서 안에 띄어쓰기를 표시를 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띄어쓰기를 우리가 설정했던 게 뭐냐면 스페이스 2칸이었습니다. 키보드 탭을 눌러도 알아서 이 사이는 스페이스 2개로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VS 코드는 지금 아래 보시면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자, 코드를 쓰시면서도 딜러쓰기가 잘못하면은 들쑥날쑥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시고 이렇게 다 맞춰서 라인 맞춰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독성이고 서로 간의 규칙입니다. 좀 유명한 회사 같은 경우는 해당 라인이 있으면 이대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일부러 맨 마지막 라인 한 줄은 비워놓기도 합니다. 규칙으로. 이게 회사 가이드이기도 해요.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더 없습니다 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일부러 만들어주는 거죠. 자, 돌아가겠습니다. HTML 안에는 헤드라고 하는 아이와 body라고 하는 아이로 구성을 시켰습니다. 일단 이 상태로 저장을 눌러보시면 아직은 이 웹페이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 지금 새로 고침 누를게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자, 이게 기본입니다. 아직 완전한 기본은 아니에요. 이제 조금씩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웹페이지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만 있는 걸 알 수 있지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헤드에다가 이 페이지, HTML 문서에 이름을 달아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타이틀이라고 합니다. 이 타이틀 자리에다가 웹 문서의 이름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작성하고 저장하시면 웹페이지는 아까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줬기 때문에 기본 양식은 갖춰져서 이제 자동으로 브라우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알아서 새로 고침을 하고 알아서 표현해 줍니다. 안되면 물론 새로 고침 누르셔야 되긴 합니다. 자, 어디가 바뀌었을까요? 네, 웹페이지 상단에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가 타이틀이 들어가는 자리라는 거죠. 실제로 이 아이는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 글씨를 읽어주는, 사이트를 읽어주는 프로그램에서는 그대로 웹 문서 이름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다가 인식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별을 집어넣는다던가 언더바를 집어넣는다던가 뭐 스마일 그림을 그려 넣는다던가 이런 다양한 이모티콘이나 그림을 그려 넣으시면 웹 문서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은 이대로 웹 문서 이름 별 언더바 스마일이라고 읽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해당하는 이 페이지의 역할과 기능, 이름을 쓰는 곳입니다.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명찰에다가 특별하게 뭐 어떤 이름을 디테일하게 뭐 쓴다던가 그러진 않잖아요. 학생들은 그렇게 하죠. 근데 성인 돼서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자, 그럼 이 자리에 추가적인 기능을 달아보겠습니다. 이 HTML 자체는요,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자, 제가 말한 이 나이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 HTML 문서의 버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 한글, 워드, 엑셀 모두 버전이 존재하죠. 2019, CC 등등. 얘도 버전이 있습니다. 현재 웹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2021년 현재 기준으로 웹표준의 버전은 HTML5입니다. 그럼 이렇게 씁니다. 꺽쇠가로 열고요. 느낌표. 그 다음에 독타입. 어이구 한글이네요. 자, D 독타입 그리고 HTML.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HTML 버전이 5라고 명명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독타입이라고 써있는 이 글자는 소문자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은 무조건 소문자로 작성하셔야 되고요.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아니, 저걸 보고 어떻게 HTML5라고 할 수 있나요? 자, 밑에다가 살짝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즘에는 좀 버전이 잘 안 되던데, 안 되더군요.
안 되네요. 자, 그냥 인터넷으로 찾아 설명드릴게요. 인터넷에서 HTML XT라고 하는 어떤 마크업을 쓰면요. 나와야 될 텐데,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써야 되구나. 자, 자, 이런 다양한 버전들이 존재해요. 4.0, 뭐, XHTML 1.0 등등등. 굉장히 옛날부터 쓰던 버전들인데, 여기 보시면 요게 각 버전이라는 거죠. 아주 옛날에 사용하던 버전은 4.0. 이때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용상으로도 HTML 4.0이라고 버전과 이런 기능을 쓰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쭉쭉쭉 올라가면서 요 다음 버전이 뭐냐면 XHTML이에요. 순서 잘못되어 있네요. 여기 XHTML이라고 버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웹을 정리하고 관찰하고 제정하는 W3라고 회사에서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웹에 대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버전을 하기보다는 완벽한 웹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더 이상 버전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선언해 놨습니다. 이걸 HTML5 버전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딱히 5라고 설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내부에서도 사실은 버전이 현재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HTML5의 표준 버전은 HTML 5.2 버전입니다. 5.3 버전까지 초안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이 5.3 버전이 공고안으로 즉 표준으로 잡혀져 있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5.2 버전으로 현재 잡혀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안이 있기 때문에 5.3 버전이 언제 정식적으로 바뀔지는 모릅니다. 주기적으로 한 번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차후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서의 나이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얘기하잖아요. 공개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뭐로 갑니까?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이야기를 하죠. 네. 할 수 있는 어떤 언어, 랭귀지, 나라의 타입을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랭귀지라고 쓰고요. 우리는 어느 나라만 쓰나요? 그렇죠. KR. 코리아는 쓰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죠. 네. 자, 이 KR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입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KO라고 씁니다. 그래서 남한하고 북한 뭐 나라라는 표시까지 하시려면은 뒤에 대문자로 표기하게 되어 있고요. 단순하게 나라, 한국어라는 뜻을 표시하실 거면 KO만으로도 허용은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풀네임으로 쓰죠. 바꿔 얘기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어. 그렇죠? 그 다음에 US가 되겠죠. 그러면 영국은 이렇게 쓰겠죠. 맞나요? UK인가? UK인 것 같아요. 자, 몰라요. 자, 하여튼. 자, 이래서 저희 영어 실력이 짧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언어를 표기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 사이트 딱 들어갔을 때 한국어, 영어, 중국어 표기하잖아요. 선택하잖아요. 그게 이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자, 그런데 이 랭귀지 자체 이것뿐이 아니라
그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모든 나라 말들이 뭐 표준 방식이냐 무슨 방식 이런 어떤 공통적인 어떤 표시를 하잖아요. 네. 이 문서가 공식 표준의 어떤 문서 기준에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 다른 문서 기준 이런 언급을 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언어 설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거는 타이틀이라는 곳 위에 쓰게 되어 있는데요. 해당하는 내용을 정보를 입력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보란 뜻으로 메타라고 언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메타. 네, 정보라는 뜻입니다. 메타라는 단어 자체가 정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다가 언어 설정, 문자 설정. 우리 문자를 뭐라 그러죠? 영어로 캐릭터. 캐릭터. 네. 물론 텍스트라는 말도 있지만 그 언어 계통의 어떤 형태를 취하면은 캐릭터라고 하죠. 캐릭터 세팅.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문자 패널 열으면 캐릭터 패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문자 세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캐릭터 셋이라고 합니다. 문자의 설정을 국제적인 표준 방식으로 쓰겠다. 유니코드 방식으로 쓰겠다. 그래서 유니코드라고 직접 쓰지 않고요. UTF-8 방식에 들어가는 어떤 기준 안에 들어가겠다 라고 합니다. 한국어는 UTF-8 방식 안에 들어갑니다. 이때 이 UTF는 대문자로 쓰셔도 되고 소문자로 써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자, 보편적으로는 대문자로 많이 쓰죠. 자, 그러면서 보시면 뭔가 좀 의아한 점이 생기실 거예요. 다른 문서들은 전부 다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다 그러는데 왜 문서 선언한 것과 얘는 안 썼나요? 잘못 쓴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자, 문서의 버전은 이 문서 버전 선언하는 게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문서를 선언할 거잖아요. 이유 불문하고 끝까지 다 갑니다 라고 뜻으로 공식 문서 선언하고 끝난 거예요. 네. HTML은 시작합니다 라고 선언하고 끝났습니다 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페이지의 정보는 이렇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끝내버리면 이 페이지 문서는 선언했으니까 끝났습니다 라는 뜻이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끝냅니다. 이때 열고 닫고의 표시를 할 때 이런 아이들 싱글 태그라고 하는데, 싱글 태그는 보편적으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슬러시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뜻은 또 뭐냐면 나 캐릭터 문서 설정했어 그러고 끝났어. 그럼 여기는 다른 캐릭터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해석상으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는 이게 끝이에요. 이 표현이. 라인 정리되셨어요? 자, 조금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인 한 줄 한 줄에 대한 해석을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 버전, 뭐 XHTML 버전이나 4.0대 버전은 원체 복잡하니까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세요 라고 해도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데, 5 버전의 경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 줄 한 줄 하나하나 해석하시면서 여러분이 간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이대로 결과물을 확인하시면 여기 아니네. 자, 여기 있죠.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F12 개발자 창으로 딱 띄우면 무언가 아까와는 다르게 독타입 HTML, 헤드, 바디 언급하고 있죠. 자, 이때 내부에 들어있는
이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기 코드 inject by live server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이 부분에 관련된 게 아니라 아까 서버 구동시켰잖아요. 외부로. 라이브 서버가 구동하고 있는 그 환경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신경 쓰실 게 아니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언급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차후에는 좀 바뀌긴 하겠지만 일단 타이틀 밑에다가 이렇게 언급하겠습니다. 스타일이라고 쓸 거고요. 자,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슬러시 별표 그리고 별표 슬러시라고 써주겠습니다. 자, 꾸며주는 디자인 영역이라고 쓸게요. 하나의 HTML 문서의 영역을 여러분 지금 거의 다 보고 계신데, 물론 옵션이 더 붙고 하긴 하겠지만, 이 상태에서 자, 이 부분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엄밀히 말하면 HTML이 아닙니다. 시작하고 있는 스타일, 끝나는 거, 이 둘을 제외한 이 안쪽에 꾸며주는 영역으로 제가 지금 표시한 이 부분을 포함한 얘는 HTML이 아니라 CSS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흔히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너 웹코딩 할 줄 알아? 또는 너 HTML 할 줄 알아? 라고 물어본다는 얘기는요. HTML이라고 하는 이 형식의 코드를 다룰 줄 아냐? 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 이외에 CSS와 자바스크립트라는 각각의 세 개의 랭귀지를 다룰 줄 아냐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는 사실상은 전혀 다른 개념의 언어들이에요. 통칭 묶어서 그냥 HTML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뿐이죠.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의 HTML 문서 안에는 별도의 CSS라고 하는 다른 언어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다른 언어가 하나의 HTML 문서 안에 완전히 기생되는 것처럼 들어가 있는 거죠. 전혀 다른 아이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왜 그렇게 들어가 있냐면 이 HTML 자체를 컨트롤하거나 어떤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쓰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같이 내장하고 쓸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스타일 겉에 있는 거 말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부분은 완전히 다른 파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바디에 또 하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디라고 하는 곳에다가 제가 꺽쇠, 느낌표, 대시 2개, 끝나는 곳에도 대시 2개, 꺽쇠. 자, 여기다가는 뭐라고 쓸 거냐면 화면을 구성하는 영역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줄 좀 내려가서 자, 하나 더 쓰겠습니다. 꺽쇠 가로 열고요. 스크립트라고 쓸 거고요. 이 안에는 웹을
제어하는 영역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스타일과 스타일 요 사이 스타일 태그라고 하는 이렇게 꺽쇠꺽쇠가 이름 쓴 이걸 태그라고 합니다. 이 사이에 들어간 얘를 CSS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바디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자, 이 부분에 스크립트라고 하는 아이가 제외한 이 부분에 들어가는 아이는 흔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HTML 요 화면에 나타나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꾸며지진 않고 그냥 글만 나타나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요 스크립트라고 하는 요 형태 안에 들어가는 이 부분은 여기는 CSS와 마찬가지로 HTML 문서가 아닙니다. 뭘까요? 네, 자바 스크립트입니다. 물론 저 스크립트라고 하는 아이는 저 자리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막 가기도 합니다. 위치가 굉장히 다양하게 가긴 합니다만 일단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패턴이라서 바디라고 하는 곳에 끝나기 직전에 일부러 제가 썼습니다. 거의 대부분 저렇게 쓰니까. 자, 이때 제가 지금 표시했던 이 녹색으로 표시된 이 아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주석이라고 합니다. 주석은 웹 화면에 실제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해당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구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설명하는 구문입니다. 누구 뭐 하세요? 어느 하실 자리입니다. 뭐 파트 설명하거나 뭐 이런 다양한 형태들이 있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아까 자 코드 인덱스 바이 라이브러리 서버 여기가 라이브러리 서버를 구동하는 영역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이런 개념인 거죠. 자, 근데 모양이 다 다르죠. CSS라고 하는 언어는 슬러시 별표 그리고 별표 슬러시라고 하는 요 사이에다가 주석을 설명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줄 바꿔도 관계없습니다. 중간에 여러 번 줄이 바뀌어도 관계없이 흔히 이렇게 써있고 뭐 이렇게 써있고 이렇게 써있고 마지막에 별표 슬러시라면 요 사이는 다 주석이 처리가 됩니다. 바디에 들어가는 이 표현 마찬가지입니다. 꺽쇠가로 느낌표 대시 대시 하고 내용만 써있고 끝나는 곳에 대시 대시 꺽쇠 이러면 됩니다. 스크립트는 사실 두 개의 주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보시는 슬러시 두 개짜리 또 하나는 요 CSS에서 보여주고 있는 슬러시 별표 슬러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슬러시짜리 하나, 두 개 들어있는 이 아이는 한 줄 주석이라고 하고요. 줄이 딱 바뀌는 순간 주석이 풀려버려요. 영역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자, 이 아이는 차후에 하면서 몇 번씩 더 설명을 좀 드려보긴 할 건데요. 주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시면은 실제로 웹 화면에 여기에는 전혀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수업을 할 때 설명을 막 하면 여러분이 필요할 때 메모를 하려는데 노트에 쓰긴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저렇게 주석해놓고 거기다 막 설명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대신에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슬러시 별표하고 별표 슬러시라고 그랬잖아요. 중간에 별표 슬러시 딱 써보시면 거기서 딱 끝나버려요. 그쵸? 주석 안에다가 나 이거 주석할 거니까 슬러시 별표 슬러시 중간에 또 넣었어요.
얘는 주석으로 잡히겠지만 얘는 여기서 끝나니까 뒤에는 풀어버리겠죠. 주석 안에다 주석 또 쓸 수 없습니다. 또, 자, HTML의 주석은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 대시 대시가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이 대시 대시 내부에다 또 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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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잖아요. 에러 납니다. 에러가 나기 때문에 대시를 쓸 수가 없어요. 다른 표현을 쓰십시오. 슬러시 슬러시 쓰면 한 줄 주석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CSS와 개념이 똑같기 때문에 크게 설명드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주석을 먼저 설명드린 이유, 메모 많이 하시라고요. 주석은 거의 생활화하는 겁니다. 과거 HTML 웹페이지를 만들 때 제대로 구현이 안 됐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 많이 했어요. 뭐 2002년 2월 14일 김정화라는 사람이 작업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표현하기도 했어요. 실제 네이버나 뭐 다음에서도 너 누구 할 파티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 거예요. 하다가 너 이거 잘못했어. 설명 쓰고 수정하세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거 보면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건 내부에서 돌려야 되는데 급하니까 올렸겠죠. 하지만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리되셨나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자, 첫 줄부터 현재 7번째 줄까지 표현되어 있는 이 형태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냥 어디 가서 면접 보는데 자, 웹 HTML 기본 코드 쓰세요. 쓸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이거 뭐 시험 문제로도 안 내요. 창피해서. 그 정도로 기본 개념이에요. 이건 웹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냐면 1 더하기 1은 뭐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코드 노트에다가 쓰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이대로 메모를 하셔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약간 맛보기 한번 해볼까요? 자, 브라우저 하면 아무것도 없죠? 자, 이 자리에다가 자, 글씨 써볼게요. 자, 이제는 그냥 단순히 쓰면 결과는 똑같이 나오지만 저장한 거 동시에 알아서 새로 고침할 거니까 처리가 될 거고요. 근데 실제로 HTML을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어떤 양식을 살짝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 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저는 꺽쇠가로 열고 H1 뭔지 아시죠? 웹페이지의 가장 큰 제목 웹페이지의 가장 중요한 제목이라는 개념으로 쓸 수 있습니다. 내용을 쓰는 건 우리가 어떻게 써요? 내용 자체는 패러그래프라고 해서 P 내용을 작성하는 형태 차이 나죠? 하나, 둘, 두 줄 만들어 봤고요. 이때 줄바꿈을 처리한 형태는 BR이다라고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해야 줄바꿈이 되거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BR은 싱글 태그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끝까지 이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기준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끝나는 곳엔 한 칸 띄우고 슬러시로 깨끗하게 마감 처리를 해주셔야죠. 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영역으로 작성하시면 결과는 줄바꿈이 딱 되고 줄바꿈이 되고 됩니다. 이때 여기는 요 자체 하나의 문장이 이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줄바꿈이 위와는 조금 다르게 바짝 붙어서 처리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장장의 눈으로 봐도 어느 정도의 구획을 나눈 것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까와는 조금 다르죠. 자, 이 아이를 한번 제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민다는 개념이 도대체 무엇일까? 자, 스타일에서 현재 눈에 보이는 이 하얀 화면이 싫습니다. 색깔을 입혀보도록 하죠. 이 하얀 화면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여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도큐먼트라고 부른다. 코드상으로는 뭐라고 보면 된다? 바디라고 보면 된다. 라고 일단 얘기했어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바디에다가 색깔을 넣어 보겠습니다. 바디라고 쓸 거고요. 자, 모양이 좀 다르죠, HTML하고. 뒤에다가 중괄호를 달아줍니다. 자, 완전히 모양이 다르기 시작했습니다. 배경 색깔 꾸며준다 그랬어요, 제가. 백그라운드. 배경 색깔이니까 다른 단어로 컬러. 배경 색. 을. 뭘로 해라? 연어 좋아하시나요? 쌀모. H1 이라고 써있는 글씨의 색깔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얘를 말하는 거겠죠? 현재 위에 떠있는 UI. 그럼 저는 얘를 선택해서 표시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바로 위에 힌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쓰면 될까요? 누구를 글씨 색깔 바꾼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얘를 글씨 색깔 바꾼다 그랬죠. 얘는 코드상으로 뭐예요? H1이죠. 아까 바디 할 때 어떻게 써요? 요 Y를 선택할 때 그냥 바디라고 썼죠. 그러면서 뭐 했어요? 중괄호를 걸어줬어요. 똑같은 형태로 쓴다면 H1을 선택한다 그랬으니까 H1에다가 모르겠으면 일단 중괄호를 써봅니다. 이 자리에 똑같이 백그라운드 컬러 쓰면 어떻게 될까? 해봅니다. 백그라운드 대시 컬러 두 개 단어니까 을 무엇으로 해라? 편한 색깔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삑 끝났으면 세미콜론. 자, 콜론은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정의 내리는 거 설명드린 적이 있고요. 끝났다라는 뜻으로 세미콜론. 저장하면 H1 파트의 색깔 바뀌는 거
확인되시나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배경 색깔이 아니라 글씨 색깔 바꾼다 그랬잖아요. 글씨 색깔은 뭐라 그럴까요? 맞춰보십시오. 글씨 색. 폰트. 자, 뒤에 이었을 거면 이렇게 써요. 레터, 컬러, 블루라고 써볼게요. 자, 여러 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레터 컬러라고 쓰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는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뒤에는 색깔이 아무것도 안 뜨죠? 없는 기능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텍스트 컬러 나왔습니다. 텍스트 컬러. 없죠? 저장해도 안 떠요. 그 다음에 폰트라고 써있네요. 폰트. 빨간색이네요. 맞나보다. 저장합니다. 안 뜹니다. 다른 기능이에요. 서체나 뭐 이런 것도 쓰는 기능이에요. 캐릭터. 있는 기능인가봐요. 하지만 안 뜹니다. 사실 그리고 밑줄에 써있던 얘기는 이 캐릭터라고 하는 거는 CSS에 뭐라고 써있어요?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뜹니다. 내용이. 캐릭터는 CS의 unknown property, 속성이 존재하지 않는 아이예요. 빨간색임에도 불구하고 없는 아이다라고 VS 코드는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줘요. 이런 기능이 좋아요. VS 코드는. 정답은 뭐냐? 색상이라고 했을 때 딱 컬러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글씨색에서. 앞에 뭐가 들어간지 궁금한 거잖아요.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냥 컬러라고 쓰시면 글씨 색깔이에요. 자, 페이크를 제가 써봤습니다. 글씨 색깔은 단순하게 컬러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외우기 편하죠? 이렇게 하면은. 네, 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CSS는 누군가를 선택을 해서 기능을 부여하는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HTML 쪽에 바디 쪽에 요소 태그, 요소라고도 해요. 태그라도 하고, 이 아이가 없으면 CSS는 구현이 안 된다라고 봐야겠죠. 쉽게 말하자면. 그리고 웹은 오셔서 아시겠지만 각각의 정확한 명칭이 있습니다. 띄어쓰기, 점, 컴마, 글자 잘못 쓰면 결과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제가 천천히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HTML 파트, CSS 파트를 보고 계세요. 둘의 차이점 조금 보이시나요? 단순 글자로 보이신다면 오늘 조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HTML은 일단 마크업, 말 그대로 마크업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크업이 뭐라고요? 꺽쇠가로, 꺽쇠가로, 이름, 이름. 이 형태 그냥 마크업이라고 한다고요. 다른 거 없어요. CSS는 마크업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어떻게 정의 내리겠다. 정의용이에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어떻게 하겠다. 글씨 색깔을 어떻게 하겠다. 정의를 내리는 용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는 시간상 일단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웹을 제어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위에서 보시는 이런 형태들보다 훨씬 더 매우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괄호가 막 두 개 중복이 되어 있다거나 이 안에 다시 뭔가 괄호가 또 있고 또 다시 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다거나 굉장히 희한하게 생긴 아이들이 있다. 그럼 일단 웹 기준에서는 이건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일단 고민하셔도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물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버리면 다르겠지만 CSS의 형태, HTML 형태, 자바스크립트 형태 그리고 가장 베이직이 되는 웹 구조라는 개념 여러분들은 구분하시고 파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